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물리 모의 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물리 논술 출제 의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물리 과목을 잘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적용하고 또한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가에서는 알짜힘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것을 알짜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 나에서는 알짜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값이 알짜힘과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시문 다에서는 용수철의 탄성력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철 상수와 압축된 길이를 곱한 것이 탄성력과 같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제시문 라에서는 용수철의 주기 운동을 할 경우 주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2파이 곱하기 제곱근, 추의 질량을 용수철 상수로 나눈 값에 제곱근을 곱한 값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에서는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각각 θ1, θ2이고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사면에 있는 물체는 A, 오른쪽 사면에 있는 물체는 B. A와 B의 질량이 다르죠. 왼쪽 물체는 EM이고 오른쪽 물체는 질량이 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물체에는 외부에서 일정한 힘 F가 작용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물체가 일정한 속력 V0로 움직이고 있다는 조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물체에 가해지는 F는 물체 B가 용수철에 닿기 직전까지만 작용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G로 표시한다고 나타나 있죠. 자, 논제 2-1은 이 두 경사각 θ1과 θ2 사이에 만족되어야 하는 부등식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1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두 물체가 각각 일정한 속력 V0로 움직인다는 조건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알짜힘,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빗면과 평행한 성분, 그 다음에 장력, 그 다음에 중력이 빗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성분, 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것을 모두 합친 것이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될 것이고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은 역시 B에 작용하는 중력의 사면과 평행한 방향의 성분 그리고 중력 두 가지죠.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요 세 힘을 합친 것, 물체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요 두 힘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두 물체가 각각 다 일정한 속력 V0로 움직이기로 있으므로 A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0이고 물체 B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0이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T, 장력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F가 각각 세타의 함수로 표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F가 0보다 커야 되므로 이것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sin θ1은 sin θ2 나누기 2보다 커야 함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θ2와 θ2가 만족해야 할 부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을 볼까요? 논제 2-2를 보면 이제 물체 B가 경사면을 내려오다가 그 밑에 위치한 용수철을 누르기 시작한다는 게 그림 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F'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F와 다른 힘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F'이 작용하고 용수철이 X0만큼 압축될 때까지만 두 물체가 일정한 속력 V0를 유지한다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A, B에 물체 A와 물체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여전히 각각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앞 문제와 다른 점은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이 장력과 중력의 빗면과 평행한 성분에 추가적으로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즉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때문에 물체 B에 작용하는 장력이 바뀌게 되고 그 장력이 결국 A에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x0의 최대값, x0의 최대값이라는 뜻은 두 물체가 일정한 속력 v0를 유지하면서 압축이 되는 x0를 말하는 거죠. 그 최대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시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죠. 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물체가 여전히 일정한 속력 v0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A와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각각 0이어야 하므로 A에 작용하는 알자 힘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어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장력의 크기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장력은 항상 당기는 힘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T가 0이 되는 순간이 x0가 압축된 최대의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는 조건, 즉 xm은 mg 곱하기 sin θ 2 나누기 k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수철이 xm의 2배만큼 압축된 순간 물체 B의 속력이 0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용수철의 압축 길이가 x는 xm에서 x는 2 곱하기 xm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자, x가 xm까지는 물체 B의 속력이 일정한 속력 v0였고 그 다음에 xm부터 x2m까지는 용수철의 힘에 의해서 장력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중에서 빗면의 평행한 성분 그리고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두 가지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x는 m에서 x는 2m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뭐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냐면 이 물체가 용수철에 의해서 주기운동을 할 때 그 주기운동의 4분의 1 만큼의 운동을 한 경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m에서 x는 2m까지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이 용수철에 의한 주기운동의 4분의 1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용수철 상수와 물체 B의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가 xm에서 2m까지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은 원래의 주기의 4분의 1을 곱한 값과 같기 때문에 답은 파이 나누기 2에 그 다음에 m 나누기 k의 제곱근을 곱한 것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살펴볼까요? 가로 2번 문제에서 물체 B의 속력이 0이 된 순간 물체 A의 속력은 V0 플러스 델타 V가 되었다. 델타 V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는 것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용수철에 닿아서 물체 B가 용수철에 닿아서 xm까지 움직일 때까지는 A도 일정한 속력 V0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이후에 물체 B가 이 EM까지 갈 때 이제 속력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때 물체 A의 속력을 V0 플러스 델타 V라고 표시를 했는데 델타 V가 얼마가 될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죠. 근데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 물체 B가 XM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물체 B에는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물체 A와 B는 줄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 A도 여전히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체 A에 작용하는 외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에 평행한 성분과 정확히 같기 때문에 이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물체 A는
물체 B가 주기 운동을 하는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V0가 계속 유지되고 델타 V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은 델타 V의 값은 0, 즉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의학계 물리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